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조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조정래 작가예요. 그동안에 조정래 작가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실수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번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정래 작가가 과연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소설을 써왔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이 조국 후원회장을 왜 맡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의미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정래 작가 정말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물론 뭐 작가도 인간이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이 지탄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이 조국을 하필이면, 조국을 후원하고 나섰다.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말이죠,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이가 말이죠, 지금 어떤 일까지도 저지르고 있느냐, 뭐 신당 찬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바로 말이죠, 이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가져가지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과연 정말 정치는 관두고 서울대학 교수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 김성환 의원, 인재위 간사인데,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좀 방송하려다가 시간이 좀 늦어갖고 못했는데, 이 김성환이가 이 비명 학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학살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 학살 명단을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 폭탄선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사실상 양심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어떻게 해서 비명 학살 찍히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요, 이수진 의원, 이수진이가 이제 탈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이수진이가 오늘 매우 의미심장한, 이거 극단적 선택을 본인도 하겠다는 건지, 극단 선택한 사람들의 그 심경을 이해할 만하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페란마이크에서 노웅래 지역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노웅래가 나와도 흔들린다, 불안합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아무래도 이수진 의원의 오늘 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걱정되는 이러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요것도 말이죠,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좀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5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극단 선택한 분들의 심경을 이제 본인도 알겠다는 겁니다. 자, 지지율도 본인이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 당하는 것을 보고, 당한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는데, 사랑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 이거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죠. 억울함과 배신감의 만시창이가 된 저에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하는 거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무슨 당에나 가라.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이런 더 이상 열과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막말 테러를 당하고 있다. 예,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이제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의 막가파식 인신 공격으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건강한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재적 당권만 행사되면서 민주당이 마침내 사당화되고 말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의가 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개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친명 강성파, 이재명을 더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여기서 굉장히 걱정되는 분이요. 이런 극단적 선택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쯤 너희들이 알게 될 거냐.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문자 폭탄을 많이 당했는지 아느냐. 예.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행패, 가만히 있었던 거, 이 죄책감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 이거 마치 논리의 기승전결로 보면요. 언제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나까지 극단적 선택을 해야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런 그 워스트 시나리오도 생각이, 뭐라고 그럴까요? 추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매우 위험스러운 국면이다. 이런 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글은 왜 올렸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해서 이제 공천학살, 하위 10%, 하위 20% 잘라낸 거, 이거에 문제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요 문제의 심각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공천평가, 점수,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전부 친명들이 만든 거 아니냐? 왜냐? 이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보면은요, 아니, 최광욱하고 윤미향 변호사들이 들어간 거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도 친명, 최광욱하고 윤미향은 친명 중에 친명, 그리고 문제아들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들어갔으니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구에 해당되는 5명의 극단 선택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성환 의원의 일종의 양심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이 김성환 의원이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간사거든요. 인재위원회. 자,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예. 인재영입 간사니까 이게 얼마나 잘 알아요. 본인도 정부 정성평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기준이 체포동의안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폭로한 거예요. 왜냐? 이번에 비명 하위, 이거 31%, 31명. 그런데 그 중에 전부 비명의 사람이 29명. 요 기준을 언제 했느냐?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 번째 가결됐잖아요. 가결됐을 때 숫자가 한 29명 정도의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거든요. 그 숫자하고 그 29명하고 이번에 이제 그 공천 학살된 이 사람들, 이게 29명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자, 그래서 이 김성환 의원이 의원 평가에는 크게 3가지, 의정활동평가하고 당기여도평가, 지역활동평가가 있는데 이 세 덩어리에 일종의 상대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의정평가에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당연평가가 있고, 당기여도평가에는 당직자들이 하는 평가, 그리고 지역활동평가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작년 9월 말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30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가 기권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느냐. 그 이후인 11월에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당연평가 여론조사에 응했고 이런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언급은 결국 뭡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한 사람들이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이 얘기랑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앵커 김종배가 말이죠. 결국 친명이냐 비명이냐 하는 부분이 의원평가에 상당히 반영됐다는 얘기 아니냐 물으니까 작년 11월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서가 와서 제가 알아서 평가를 했다.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했을지를 되돌아봤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본인도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가지고 이거를 기준 삼아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양심 선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해요. 작년 11월 달에 다면평가서가 와서 나도 알아서 평가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했을지를 되돌아봤다. 이 얘기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걸 가지고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기준해서 내가 당면평가 해준 게 내가 잘못됐다. 반성문 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뭘 중시하느냐.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표결 숫자를 가지고 중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 12명도 다 이 기준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점 자리가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가 이런 다면평가 결과를 미리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면평가는 이제 밀봉돼가지고 누구한테만 딱 가느냐?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당대표에게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봉돼서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봤을 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재명이가 자기가 0점짜리도 봤다고 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성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기가 막히다. 이거 진중권 교수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웃었다는 거. 예.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성한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이재명의 이런 발언 0점 맞은 분도 있어. 예.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의 발언이 어디까지 합법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대표가 이 자료는 한번 보기는 봤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고 보낸 거니까 이거 배포선에 돼 있으니까 그거는 불법 아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밀 자료잖아요. 왜냐하면 밀봉에서 딱 두 명한테만 가니까 이거는 인사 자료는 대부분이 다 기밀이에요. 인사는 기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표결도 인사는 무기명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표도 다 무기명으로 한 거예요. 체포동의안.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재명이가 여러분도 그러니까 0점 맞은 분도 있다. 이 공개한 점. 그리고 아마 짐작할 수도 있다. 요 발언 전체. 요거가 이 불법사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고발하십시오. 고발. 그 길 밖에는 이런 대표라고 해서 말이죠. 의원들의 인사평가 내용을 지 마음대로 폭로하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법원에 판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의원 있잖아요. 이종배 의원 이거 고발하시고 뭐 자유대한호국단 이런 우파 단체에서도 이걸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인사 기밀 자료를 폭로에 대한 법적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김성환 의원이 밀실공천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생각이 든다. 밀실공천을 하는 거죠.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야 회동회의하고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인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인재위 위원장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제가 어떤 사람을 영입해서 어떻게 배치할지에 관해서 이재명하고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밀실에서 공천 회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예. 자, 그리고 비명계 다수가 컷오프가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시스템 경선 과정에서 생긴 그 시기에 민심의 반영이다. 이게 이 사람도 말이죠. 이걸 갖다가 시스템 경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말이죠. 매우 중요한 사항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밀실 공천, 그리고 비명 확산, 여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자아내는데 크게 기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이제 뭘 말씀드리냐? 이번에는요, 조정래 작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어요. 조국 얘기. 자, 조국 얘기를 하기 전에 핵심은 뭐냐? 뭐 때였냐? 조정래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작가가 이 조국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 조정래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소설을 썼느냐? 이걸 보시면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에요. 43년생. 동국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1970년에 소설 누명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은관문화훈장까지 받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로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신 분이고 2014년도에는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홍보대사를 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순천만 국제종합 박람회 홍보대사를 했고요. 자, 그리고 한국문학 이거 좌파 잡지잖아요. 한국문학 발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래 작가가 이 좌파적 성격을 갖고 이 소설 쓴 분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좌파 소설가도 문학 활동에 자유가 있죠. 좌파에서는 좌파 소설 쓰는 거고 우파에서는 우파 소설 쓰는 건 맞는데 이분이 과거에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돈의 노예가 돼 있는 조국은 조국, 정경심, 조미 전부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의 이 후원 회장을 맡았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조정래가 그러면은요, 대화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15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분단과 이념의 아픔을 담아낸 작가의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게 1500만 부가 팔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소설 한강 집필은요, 탈장을 앓으면서까지 이 작품을 써냈어요. 자, 그래서 이 치열한 작가 의식으로도 굉장한 유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등단 이제 54년을 맞았는데, 이 54년을 맞아서 에세이 황홀한 금강옥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이 황홀한 금강옥에서 이 조정래 작가는 오로지 진실만을 발휘하는 존재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억울하게 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 제 가슴에 정면으로 부딪혀 와서 통증을 일으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작가 의식이다. 라고까지 밝혔어요. 자, 이런 분이 말이죠. 언제부터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시작했느냐?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부터 논란을 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냐? 문재인 정부가 당시 토착 외고 반일몰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해갖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150만 명의 친일파를 징벌하는 법을 만들어 단죄해야 된다. 이게 할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이 태백산맥 때문에 국고법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실 쓰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말이죠. 사실이라고 말하는 진실 쓰고 싶다고 해서 이 팩트를 얼마나 중시해요. 그런데 정경심 가짜 소리를 만들었잖아요.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경심 선처하는 요구하는 탄원서를 썼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조국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와줘야 된다. 조국 신당 후원에 적극 동참해달라. 그래서 모금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이 작년 말에는요, 황금종이라고 하는 또 신작을 냈는데 이 황금종이는요, 황금 만능주의를 배격하는 돈이 황금이다 이거죠. 이런 작품을 썼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예, 나는 그 당시 이 책을 그 황금종이를 펴낸 뒤에 작가는 작품을 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대중들과 함께 깨달으려고 하고 대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어 한다. 저는 이번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게 작년 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조국 정경심 조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후원해달라라고까지 하고 후원하려고 맡았다? 더군다나 지금 조국 신당 반대 여론이 2배나 높아요. 찬성보다. 야, 이런 사람의 이 작가 정신, 시대 정신, 이게 결국 조국하고 양립할 수가 있느냐? 아니옵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자, 조국이가 어제는 말이죠.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그 민주주의 퇴행을 더 이상 좌지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결자해지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와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에 싸우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후원을 하겠다까지 나온 거. 그러면서 말이죠. 이 조국은 어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천막 방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 표명,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 부인과 처가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지시,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이런 거를 요구했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조국이가 느닷없이 결자 해지론을 지금 내세운 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친문계가 윤정부 북출범 책임론을 내세워서 친문계를 공격하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책임론 잘못됐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대신에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직격을 가면 이제 자기도 손해잖아요. 당을 만드는데. 그리고 비례대표 달아가는데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박하지 않아. 그러면서 대신에 윤정부와 싸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책임론을 반박하는 거나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책임전을 부각.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에서 이제 비명 학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 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도 당연히 이삭돋기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떨어져 나오는 탈당파들에 대한 일종의 손짓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윤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 말이죠.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유튜브 채널 메리츠 미디어에 나와서, 거기에 박지원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박지원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열받는 말이 뭐냐? 너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었냐? 요 말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지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웅래, 지역 여론조사는 다음 프로에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길어요. 자, 그래서, 이 박지원하고 인터뷰에서, 인터뷰 통해서 말이죠. 이 구독자들이 질문하는 코너가 있어요. 3초 내로. 그러면 이제 조 장관이 질문을 도달해서 3초 내에 조 장관이 답변하는 코너가 있는데,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2019년도 장관 지명 시점인데 아마 수락을 안 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락해갖고 장관 돼갖고 다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MBTI가 뭐냐 물으니까 딸이 알려줬는데 잊어버렸다. 예, 그리고 영화 서울이 보면서 문제적인 인물을 꼽아달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가장 문제적인 건 전두광이다. 그래서 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 구조는 뭐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이런 니체의 말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을 빠는 건 뭐냐? 그러니까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 하더라. 예. 그리고 창당과 관련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반응이 뭐냐? 그랬더니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제일 아팠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고 다툴 권리.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에서 맞서 싸울 정치적 권리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치 참여를 시작했고 창당을 준비한 것이다. 예. 그리고 조 장관을 가장 열받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나 물었더니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 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요. 작년 12월에 광주에서 북 콘서트가 열렸잖아요. 그 당시에 당시 검찰총장 검증과 임명 과정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였던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하려 하지 않겠다. 각설하고 제가 잘못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고 제가 나이브했다. 말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한다. 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참 조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거 빨리 법정 구속에 대해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리지 않을까. 그런데 구제불능이에요. 피가 잘못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